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창 교수입니다. ATD 2018 아이스의 첫 기조 강연을 맡은 키노 스피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바마 미 전 대통령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바로 이전 지난 8년 동안 미국을 통치해온 대통령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지난 8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자신의 국정 핵심 과제로 상정한 의료개혁, 부자 증세, 이민정책 조정, 에너지 전략 개정, 조세 정책 조정, 교육 시스템 개혁, 동성애 결혼 합법화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이끌고 추진하였는데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기 말 지지율은 약 57%로 이는 임기 말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로 평가받기도 했죠. 지난 미국 의회 방송이 역사학자와 정부 전문가 91명을 대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을 평가한 결과 그는 현존하는 대통령 중에서는 첫 번째로 총순위에서 12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오바마의 8년을 모두 정리하기에는 디브리핑 시간을 다 쏟아도 모자라겠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이기 전의 그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를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Was totally unknown. People were saying, I don't know who this guy is. I wonder why they picked him. He had this reputation as a bit of an upstart, as sort of a young, rising figure in the party, but no one knew who this guy was. This was his chance to introduce himself to people. Tonight is a particular honor for me because, let's face it, my presence on this stage is pretty unlikely. My father was a foreign student, born and raised in a small village in Kenya. What makes a great political speech is if you can somehow fold your story into this larger American story. The next thing he says is about his mother's family. His grandfather fought in World War II. He used the GI Bill. They settled in Kansas, so white people could say, he's just like us. My parents shared not only an improbable love, they shared an abiding faith in the possibilities of this nation. I stand here knowing that my story is part of the larger American story, that I owe a debt to all of those who came before me, and that in no other country on earth is my story even possible. Going into this speech, we've had 4 years of George Bush, and we felt as a country like we've grown further apart. 2004 was very much a divisive partisan race. Obama's speech is in some ways an antidote to that. Alongside our famous individualism, there's another ingredient in the American saga, a belief that we're all connected as one people. If there is a chil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o can't read,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If there's a senior citizen somewhere who can't pay for their prescription drugs and having to choose between medicine and the rent, that makes my life poorer even if it's not my grandparent.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E pluribus unum, out of many, one. 오바마는 많은 저서로도 대중과 친숙한데요. 그 중에서도 버락 오바마가 어떠한 삶의 궤적을 걸었는지 조망할 수 있는 담대한 희망이라는 자서전은 연설의 천재, 새로운 리더십 등으로 진보 보수의 정치 진영, 백인, 흑인의 인종 경계, 고소득, 저소득의 사회 계층 등을 넘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인 오바마의 첫 임기를 정리한 정치 에세이입니다. 이 책에서 오바마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고 그가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미국 사회의 역동성 그 자체에서 찾는데요. 3년 뒤에 그는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통하여 조지아 오키피, 제키 로빈슨, 조지 워싱턴 등 미국의 기념비적인 인물 13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두 딸 말리아와 사사로 대표되는 미국의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이 밖에도 오바마의 이야기는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 등의 다른 책으로도 접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책의 공통된 메시지는 곧 개인의 여건에 상관없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논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오바마의 저서를 통하여 우리는 오바마가 전하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메신저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색인종인 오바마가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의 삶은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오바마가 전달하는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도 보다 구체화되는데요. 오바마는 특히 리더십 유형 중에서도 변혁적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베스가 1985년에 설명한 이후로 4가지 특성으로 요약되어 설명되는데요.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영감적 동기부여가 그것입니다. 이 중 카리스마는 팔로워들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함으로써 리더 자신을 존경하고 조직을 신뢰하도록 하는 리더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바마는 특히 연설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합리적 성취의 정도를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성공을 입증하고 팔로워의 신뢰를 이끌고자 한다는 점에서 카리스마적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적 배려는 팔로워들 개개인에게 리더가 관심을 보이고 개개인의 욕구와 차이를 인정하며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바마는 연설에서 개개인이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이러한 개별적 배려의 자세를 보입니다. 아울러 지적 자극은 팔로워들의 이해력과 합리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리더의 자세를 의미하는데요. 오바마의 연설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미국 대중들에게 자극을 준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팔로워를 격려하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바마의 연설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곧 리더다라는 어구는 미국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설을 통해서 분석한 오바마 리더십은 곧 변혁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상을 통해서 오바마의 변혁적 리더십을 확인해 보시죠. I mean, the American people are just desperate for folks who are willing to put aside politics just for a minute and try to get some stuff done. So when Nora asked, or somebody else asked, you know, why was I willing to go along with a deal that wasn't optimal from my perspective? It was because even if I didn't think the deal was perfect, at least it would show that this place is serious. That we're willing to take on our responsibilities even when it's tough. That we're willing to step up even when the folks who helped get us elected may disagree. And you know, at some point, I think if you want to be a leader, then you got to lead. Thank you very much. 오바마의 변혁적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리더가 가치 있는 교훈을 주기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양태의 변혁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가 그중 하나인데요. 1990년에 창립된 WWT는 4,600여 명의 직원들이 종사하는 기업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로서 2018년 글래스도우가 선정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뽑힌 곳이기도 합니다.
WWT는 특히 매년마다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소통, 신뢰, 코칭, 문화의 차이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문화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의 조직의 CEO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연사로 나서 개인 개발, 시간 관리, 타 국가에서 비즈니스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 비즈니스 간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인 WWT에서 이러한 문화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WWT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해 보실까요? 4 years ago, I walked into your kickoff and I walked out and remarked about what a great team this is. And the one thing that I always find intriguing and exciting about WWT is the culture. The culture of doing whatever it takes, it is something. If we're not adding more value, we're just not going to be relevant. We're evolving, we're transforming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This is the people we're investing in right here. Genuineness, the integrity, the credibility, and just the people that we've had an opportunity to meet. How much fun you have every single day, the talent of each individual, it's just unbelievable. I don't know of any other company that I would rather come and talk to or executives that I would rather meet with than the executives from this company. This isn't going to be the love fest that Joe had yesterday. We're talking about real business. The brightest people in the industry that work for Worldwide, and you're just surrounded by great people and great things happening. I could not be more excited about the things that we're doing.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킬까요? 조직의 리더가 전파하는 비전에 동의하는 팔로워들은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올간이 1997년 처음 제시한 조직 시민 행동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직에 대한 애정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이 협력적인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조직 시민 행동은 무엇보다도 직무 외적으로도 협력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 기능,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타인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등의 행동을 보여 조직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요. 무엇보다도 팔로워들의 조직 시민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단초에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그를 기반으로 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지요. 향후 조직의 경쟁 우위는 단순히 개인의 탁월한 직무 성과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헌신에 있다는 점에서 조직 시민 행동은 조직의 질적,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일 조직 시민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의무로서 다가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요? 2017년 9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조직 시민 행동을 반강제로 이행할 경우 혹은 일과 함께 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직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압박감 때문인데요. 좋은 행동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계속될 경우 구성원들은 자원이 고갈되고 스트레스를 느끼며 일과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 직면하고 시민의식으로 인한 피로감에 중독되죠. 해당 논문에서 저자들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분위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 시민 행동은 자발성을 전제로 할 때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데요. 조직 시민 행동의 실사례를 살펴보자면 벡텔의 직원 중심 윤리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1898년에 창립되어
미국의 주요 건설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벡텔사는 100명 이상의 근로자와 책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바텀업 방식의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경영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 경영을 고착시키고자 하는 임원진과 실무진의 요구가 맞닿아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벡텔사는 특히 직원들이 스스로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고용이 종료될 만큼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열성적인 윤리 경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벡텔사의 CEO는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익명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벡텔사의 구성원들은 직무 행동뿐만 아니라 조직 시민 행동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해당 과정에서 조직에서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벡텔사가 어떻게 구성원들의 조직 시민 행동을 유도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One reason that Bechtel continues to thrive is that we conduct our business ethically. That means doing the right thing every day in every aspect of our work. When I travel to project sites and offices, it's clear to me that this commitment to integrity, honesty, and fairness remains at the heart of our company. It continues to guide our relationships with our customers and with each other. What people see here is a visible commitment to ethics and integrity. And they see it in the resources we devote to ethics. We have a very thorough, robust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 many requirements for training with a view toward making sure that our employees understand the laws and the rules and the regulations that apply to their jobs. And we do an annual ethics awareness workshop where people come together with their co-workers and talk about hypothetical scenarios of things that could come up in the workplace that have ethics issues involved, and they talk about how they would do it. So this is a huge commitment of resources and time. It makes an impression. 제넨텍 또한 조직 시민 행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입니다. 1976년에 창립한 제넨텍은 미국의 생명과학 기술 회사로 약 15,000명의 R&D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넨텍은 기부백 문화를 통해 구성원의 조직 시민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기부백 문화를 통하여 제넨텍은 자발적인 사내 봉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윤리 경영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제넨텍사의 기부백 위크는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서 산책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주간으로 운영되는데요. 이때 해당 주간의 참여 여부는 구성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요. 2015년부터 제넨텍사는 기부백 위크를 통하여 퓨처랩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약 1,8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 준비를 도우며 학생들이 스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넨텍 구성원들은 조직 시민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부백 문화를 통해 조직 시민 행동을 발휘할 수 있고 스스로의 가치도 실현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제넨텍사의 조직 시민 행동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Thank you all so much for coming out today. You guys are so awesome for taking time out of your day to give love to this beautiful school. Can't believe it, but there are going to be 5,000 employees of Genentech helping out at similar projects across the whole country, including those out in the field. And it really is our week to give something back to our local community. This school has a little over 1,300 students. We're very proud of our student body,
and I appreciate all of you being out here today. It's volunteer work is, there's no other feeling like it. 오바마의 기조 강연은 총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리더는 조직에 대한 신뢰감 증진을 위하여 팔로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비전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변혁적 리더십은 곧 팔로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둘째, 구성원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직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시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조직 시민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원 간 신뢰 및 애정을 기반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에 기반이 되며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고 그것이 건강한 조직 문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HRD 담당자로 하여금 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직의 리더가 취해야 하는 자세와 팔로워가 갖추어야 하는 의식을 동시에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기조 강연자 버락 오바마의 발표와 그 시사점에 대한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